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곽도원 음주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 맞고 잠들어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주에 사는 영화 배우 곽도원이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교차로 인근 도로 한가운데서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25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 관내인데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영화 배우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음주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측정이 되어져서 그 수치가 0.03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0.030% 미만의 경우에는 비록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인 음주운전에 있어서 음주에 해당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0.030% 이상의 음주 수치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030% 이상의 수치에서 운전을 해야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고 처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고, 다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언론 보도된 기사의 워딩에 의하면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드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이 됐다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거리가 얼마이든지 간에 도로에서 조금이라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벌금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대상도 이제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어제 오전 5시, 새벽 5시네요. 오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둔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찰에서 범죄 인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뭐 고소고발이라든가 또 뭐 자수라든가 그것과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범죄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 개시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운전을 했는데 신호 대기 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제 잠들었는데 누군가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인지해서 이제 그 수사 개시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했고, 당시에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서 측정 요구를 했고,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개로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불응 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면허 취소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0.080을 기준으로 해서 0.080% 이상은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고, 0.080% 미만은 면허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전제는 0.03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면허 취소가 되느냐 면허 정지가 되느냐라는 행정처분은 그 전제가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음주운전은 그 음주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 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일 면허 정지의 대상이 되는 수치는 0.030 이상 0.080% 미만인 것이고,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0.080%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 100일 면허 정지,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100일 면허,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100일 면허 정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100일간 정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취소의 경우에는 면허가 있었던 것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그러면 새로 면허를 취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가 있는데, 또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와 같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기간,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별개의 각각의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서 각각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결격이 1년이 되어서 1년이 경과한 후에 면허를 새로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새로이 취득을 할 때는 신규 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처럼 신체 검사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은 전부 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필기시험이라든가 면제되는 과목이 없습니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와 동일합니다. 전부 다 취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취소가 된 경우에는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물론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중에도 미리 받아 놓을 수도 있고, 면허 취득 결격 기간 경과하면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시험 응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응시하기 전에만 이제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이후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운전자가 이제 판단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운전면허 재취득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이 경과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와 같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제 다시 보시면, 올해 2022년 7월 1일부터 특별교통 안전교육 기간이라든가 기간이 이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음주운전이다, 과거에 전력이 없다, 1회다, 그러면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을 받는데 이게 총 12시간입니다. 총 12시간인데 이거를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교육받을 때마다 4시간 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회. 그리고 이것이 1일 4회 4시간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1일 시간도, 그래서 3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운전면허 재취득을 하는 그 절차 중에 이제 특별교통 안전교육이라는 하는 것도 이제 강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음주운전 했을 때 제재가 그만큼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재취득 결격 기간 1년이 경과해서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의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발 당시 그는 순순히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다. 그리고 수치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0.08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0.080인지 0.100인지 0.120인지 0.150인지 0.200인지 여기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차를 운전해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림 금능리에서 적발 장소인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인근까지 차를 벌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술에 취한 채 대략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곽도원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가 멈춰 서 있는 곳은 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며 추후 그를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추후 그를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운전자 실현 확인,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운전자가 그 스스로 이제 안전하게 귀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뭐 가족이라든가 지인을 이제 불러서 그 지인이라든가 가족으로 하여금 그 운전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해서 결국 일종의 대리운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귀가를 하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업체의 대리운전을 불러서 그 해당 해당 그 자동차를 운전을 하도록 해서 귀가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상적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이게 구속사건이 아니고 불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적발된 날로부터 한 7일 전후의 기간에 다시 해당 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편의상 전화로 요구를 하죠.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경찰에 출석을 할 때는 지금 이 적발된 상황은 적발만 된 것이고 벌금 등 형사처벌의 원인,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의 원인만 발생한 것이고 무면허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운전을 해도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적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면허 운전.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전후의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그때 경찰에 갈 때도 이제 운전하고 가면 됩니다. 왜냐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무면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게 운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 출석하면 조사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뭐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하고 그러면 뭐 4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검찰로 사건을 보내면서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을 다 알아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재판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해달라라는 것이죠. 사법경찰관의 의견은. 그러면 검사는 이 건을 다시 최종적으로 이거를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기소한다면 정식으로 할 거냐, 구공판 할 거냐, 정치판 얘기하는 겁니다. 구공판 할 거냐 아니면 약식기소, 약식 명령 청구할 거냐.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과거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보통의 경우에 약식 기소합니다. 약식 명령 청구를 하면 벌금형이 처해달라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 얼굴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 판사는 서면으로만 검토해서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형 선고를 합니다. 벌금 얼마 이렇게 형 선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운전자가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제 정치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이제 그 정치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2심 항소심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제 상고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순 음주운전이고 과거에 전력이 없다면 약식 기소해서 구체적인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벌금형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드리면 0.080이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저 법정형이 500만 원입니다. 0.080이면 도로교통법에서 0.100이면 한 600 나오고요. 0.120 600에서 700 나오고 0.130 한 700 나옵니다. 0.140 한 700 나오고 0.150도 한 700 나옵니다. 0.160도 한 700 0.170이면 한 700에서 800 0.180은 뭐 800에서 900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0.190은 한 900만 원 나오고 0.200은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0.200 이상의 과도한 음주 수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외적으로 보통 이제 벌금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징역형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0.080 이상부터 취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서부경찰서에서 주소지관할 그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면허 취소해달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하고 당사자한테 그 통지를 함으로써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이제 받고 나면 이제 행정 절차에서 이제 임시운전 증명서 원칙적으로 40일입니다. 40일은 일반적인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동안
유효, 적법하게 운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실물 면허증, 본래의 그 본 면허증은 보유하고 있다면 경찰에 반납을 하게 되고 경찰관으로부터 임시운전 증명서를 교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시운전 증명서에 근거해서 그날부터 40일 동안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운전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때부터 또 40일 동안 운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4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41일째 이때부터 무면허 상태가 되고, 이때부터 1년이 결격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형사 절차에서는 벌금형에 대해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판 청구하고 그 다음에 항소하고 상고하는 이런 형사 불복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신청은 한 번 있고 행정심판 한 번 있고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110일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등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여기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인데 그 불복 구제 수단 방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는데 그 수단 방법은 이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곽도원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 불민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된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곽도원은 어디에 출연했었고 제주에 살고 있네요. 그는 제주에 이주에 살고 있다. 2018년에는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불법구제 수단 방법, 그다음에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